요즘 정말로 동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잡게 몇 년 동안 얘기하시는 거 아는데 정말 요즘 복잡합니다. 이런 댓글이 최근에 계속 빈도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 빈도가 높아지는 이유가 그걸 이제 정말로 체감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체화를 해야 된다. 체화를 하는 과정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든 기존의 방식으로 안 되니까 진짜로 찾으려고 하는 행동들이 우리한테 컨택으로서 나타나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앞으로도 이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이 방향으로 가는 거죠. 구조이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오종태의 투자병법입니다. 제가 라이브로 좀 이제는 진행을 하겠다라고 했더니 정말 생 라이브로 하라고 주제도 안 가르치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들었거든요. 뭐 한번 해보죠. 뭐. 네. 그래서 오늘은 뭘 한다고요? 주제가 뭐라고요? 충성? 충성? 오늘 주제는 이제 네. 최근 주말에 있었던 트럼프의 어떤 폭스 인터뷰와 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트럼프 행보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트럼프라는 인물에 대한 건가요? 네,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어떤 발표와 그리고 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궁금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을 알아야 되니까요. 네. 영향이 큰 사람이고. 네. 최근에 이제 트럼프 때문에 정말 혼란스러운데요. 네. 가상화폐 전략 비축, 관세 관련, 그리고 광물 협정 등 정말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트럼프가 무슨 말 할지를 감도 안 잡힌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뉴스가 정말 많은데요. 네. 지금 촬영일인 3월 10일 기준으로 나 정말 열심히 일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고 최선을 다할 거야 라는 걸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네. 트럼플레이션이라는 호칭이 붙을 정도로 주말 동안 많은 기사와 뉴스들이 트럼프를 통해서 또 쏟아져 나왔습니다. 네. 이에 따라 글로벌 경제와 주가가 정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이게 주가가 뭐 좋았다가 나빴다가 트럼프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트럼프가 왜 그러냐고요? 제가 트럼프가 아닌데 트럼프가 왜 그런지를 저한테 묻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네. 이게 우리가 투자라는 관점에서만 보는 트럼프의 영향을 생각할 때랑 우리 교육생 PD님이 질문하실 때 이 어느 범위를 가지고 대답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면서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어떠한 관점과 어떠한 범위로 보느냐에 따라서 매우 달라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계속 왔다 갔다 그러면서 여러 이슈에 대해서 일관성 있는 게 아니라 이랬다 저랬다. 또 B에 대해서 이랬다 저랬다. C에 대해서 이랬다 저랬다. 이걸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어떠한 범위에서 봐야 될지, 어느 날짜에서 봐야 될지에 따라 달라요. 관세 매기겠다고 하고 그 다음날 관세 안 매기는 사람인데 전날 본 트럼프의 에쿠리를 보는 것과 그 다음날 트럼프를 보는 거랑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총체적인 부분으로 왜 저러는지를 보는지는 사실은 중요한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지만 이 사람은 너무 오래된 습관을 바꾸기 어렵죠. 이 사람의 오래된 습관이 뭡니까? 이랬다 저랬다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가 굉장히 오래됐겠는데 그걸 왜 하고 있을까요?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죠. 트럼프가 직접 자기의 책에 거래 기술이라는 책이 실제로 그 사람을 나타내는 매우 좋은 표본이에요. 그래서 저도 뭐 서점에 가서 봤는데 역시 얇게 썼다라는 그 생각을 해서 제가 살만한 책은 아니었는데 무슨 책인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항상 모든 상황을 내가 더 얻는 게 많아, 내가 더 뺏기는 게 많아. 이 기준으로 봅니다. 그 대상이 정치였든 경제였든 연애였든 법정에서 자기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 됐든 그리고 상대가 나한테 득이 된다. 그럼 걔는 옳은 사람이에요. 나한테 득이 안 돼? 걔는 악인이에요. 선과 악의 기준이 뭐냐? 나한테 득이 되냐 안 되느냐로 보는 것이고 그 득이 되냐 안 되냐는 상황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자기가 접하는 사람들을 상대 대상을 헛갈리게 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전략을 손자병법에서 배웠대요. 네. 손자병법에 그 부분만 있는 게 아닌데 굉장히 넓고 깊은 생각들도 많은데 뭐 예를 들면 창도 쓰고 칼도 쓰고 뭐 돌을 던지는 기술도 쓰고 전체 여러 가지 손자병법의 얘기 중에 칼싸움 하나만 배운 그러한 캐릭터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를 유리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에 집중하는 사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라는 게
처음에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저도 금융권에서 30년을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처음에는 30대 때 굉장히 능력 있고 일 잘하던 친구들 중에서 한 10년을 일해가면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캐릭터는 안 느껴지고, 돈을 버는 기계, 남이 피해를 주든 말든 지만 승진하려는 인간들, 이런 인간들을 수도 없이 변해가는 과정을 안 봤어요? 그 업계에서. PD님도 봤잖아요. 네. 저도 제 업계에서 봤고, 그 친구는 그 업계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에 대한 부분과 인간에 대한 생각을 안 하면서 살다 보면 주객이 전도되면서 목적과 목표만 남고 인간은 사라지는 캐릭터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 사람은 사람이라고 해서 인간이기 때문에 안타까운데, 그 사람보다는 그 사람이 하는 행동만 보입니다. 그 사람이 잘 안 보여요. 트럼프가 무엇일까라는 것보다는 트럼프의 행동이 뭐지?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지? 왜냐? 이게 대상화거든요. 그 사람이 사람 상대를 대상화시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상대가 나를 대상화시키려고 하는 사람을 내가 대하는 방법은 어쩔 수 없이 같은 전략을 쓸 수밖에 없어요. 이게 tit-for-tat 전략이고, 악인들하고 있을 때 가장 안 좋은 점이 뭐냐면, 내가 악인한테 괴롭지만 그러면서 나도 악인이 돼가요. 왜냐하면 비슷해져야 그 상황을 대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맞고 자라면 커서도 애들 때린다고 하잖아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캐릭터일까 봐 좀 인간적인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 인터뷰,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네. 관세에 대해 또는 광물 협정에 대한 언급들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었는데요. 네. 그 내용들이 여러 나라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글로벌 경제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킬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우크라이나 관련된 부분은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우리 한번 다뤘잖아요, 주제에서도. 그게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물 협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도 뭔가를 미국에 줘야 되고요. 사실 받은 게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그게 트럼프가 얘기하는 금액이 아니라 할지라도 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해야 될 것이 있고요. 갚아야 될 게. 또한 미국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역을 러시아 마음대로 해 라고 하는 지역으로 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토를 계속적으로 이 동쪽으로 전진시키는 과정을 지난 몇십 년 동안 미국이 진행시켰고, 그 진행 때문에 러시아도 불편함과 자기 정부에 대한 그러한 안전에 대한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계속 쌓였다가 터진 사건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인데, 그 부분들이 지금 현재 다 했으니까 한쪽이 마음대로 하게 놔두는 지역은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 한반도처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조율을 하다가 이제는 끝내겠죠. 세금 인센티브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미국의 부로 되돌리는 것이 목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이거는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관세라는 것과 아직은 사람들이 크게 이슈를 안 두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 법인세와 소득세를 낮춰주겠다고 했다가 그게 아직 없잖아요. 그것도 다 세금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금 관련된 부분을 전체적으로 건드리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부분은, 그 밑단에는 미국의 부채 규모가 너무 높은 규모고, 그거에 따라서 이자가 나가는 부분이 전체 국가를 돌리는데 큰 영향이 주는 정도의 이슈가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미국의 부채 문제, 부채에 따른 이자 비용, 그리고 세금, 이 세 가지는 엮여 있어요. 그 세 가지를 따로따로 정책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의 세 가지의 엮인 부분에서 관세를 많이 받겠다라는 것, 그래서 다들 일회성으로 협상의 전략의 도구일 뿐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오트는 계속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실질적으로 쓸 거고 장기적으로 될 거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나올 거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우리 교육생 PD가 얘기했을 때는, 이 영상 봤을 때 여기서도 계속적으로 다 순차적으로 올려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가 같은 얘기인 거죠. 그러면 지금 어제 또 인터뷰에서 주가 하락이나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는 네. 장기적으로 미국의 경제를 기반을 강하게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 부의 회복을 위한 전환기다 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환기란 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4년이면 4년을 4개로 나누든 3개로 나누든 3분의 1, 4분의 1 정도로 우리가 인생도 많이 나누잖아요. 초년기, 중년기, 장년기도 나누고
그래도 그래서 4개로 나눈다고 해도 25% 하면 6개월인데 4년에 아직 안 됐잖아요.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그걸 아무리 세상의 속도가 빨라진 시대라고 하지만 그 단어의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전환기간은 맞는데 뭐가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남의 탓이고 뭐 득이 되는 건 자기가 뭐 소리는 많이 질렀는데 뭐 트럼프가 공약한 대로 지금 된 게 뭐가 있나요? 중요한 공약 중에 뭐 암호화폐 수도를 만든다고 했는데 암호화폐 가격은 계속 빠지고 있고 그리고 관세 계속 올린다라고 하는 거에서 굉장히 넓게 널린다고 했는데 중국한테만 실질적으로 실시가 돼 있고 나머지는 지금 떠들기만 하고 있고 그리고 전쟁 끝낸다고 했는데 아직 협상 진행 중이고 뭐 된 거 별로 없잖아요. 예, 그래서 뭐 지켜봐야죠 아직은. 예. 왜냐 그 전환기라는 말에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상화폐 전략 비축 선언을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오투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선언의 주요 배경은 어떻게 된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것도 가장 깊은 배경은 조금 전에 제가 관세와 소득세 등등과 미국의 부채와 이자 비용을 세계를 분산시킬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 로직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제 관점에서는. 뭐냐 하면 그 미국의 통화 패권입니다. 결국은. 미국의 부채 문제라는 것은 달러에 대한 패권 문제란 말이에요. 이 이슈도 마찬가지로 달러의 패권 문제와 연결돼 있어요. 크립토 시장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크립토 시장을 필요한 데다가 달러 패권에 활용하는 도구로 쓰겠다라는 부분의 결정이 몇 년 전에 났던 것이고 그 몇 년 전에 난 결정이 방식이 어떻게 진행되느냐라는 과정에서 지금 나타나는 이슈들인데 그 부분이 핵심적으로는 누구나 봐도 세상을 통화를 크립토 시장을 조금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돼서 미국의 채권을 더 수요하는 수요 기반을 늘리는 데 활용될 거야 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이거 모르면서 만약에 크립토를 하고 계신다는 분들이 계시면 빨리 공부하세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제 정해져 있는 건데 그걸 어느 방식으로 가느냐 언제 갔냐의 문제고 그 사이에 무슨 뭐 크립토 수도를 만든다는 등 이미 수도예요. 이미 미국이 주도권으로 하기로 한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냥 캐치프레이일 뿐이고 그 캐치프레이를 썼을 때 사람들이 더 동참하고 흥분하게 할 수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일 뿐이고 그리고 미국 정부가 지금 21만 개 정도의 그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근데 일정 부분이 지난 정권에서는 좀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더 이상 안 팔겠다라는 부분은 그것 또한 다 이미 변화를 줄 만큼이 아니라 비트코인 시장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미국 정부가 추가로 더 사면서 그거 지켜줄 거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한다고요. 왜냐? 그 부분이 달러의 패권에 도움이 될지 아닐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제가 보기에는 미국 정부에서 안 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크립토 시장 플레이어들이 아니라 우리 항상 세상을 진짜 제대로 보려면 솔직하게 봐야 돼요. 크립토라는 거 얘기하면서 90%, 95% 사람들은 돈 벌겠다고 하는 거지. 그 시장이 뭔지 솔직히 관심도 없잖아요. 그 정말로 5%의 의사결정을 큰 하는 사람들, 고래라고도 표현하고 하는 메인 플레이어들이 그것에 대한 컨센서스가 정해져야 돼요. 근데 추가적으로 미국 정부의 자금을 추가로 해서 크립토 시장에 들어올지에 대한 것이 정말로 누구한테 좋은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컨센서스가 전혀 느껴지지 않고 제가 보기엔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생겨야 돼요. 어떻게 보면 정부의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겠다라고 했던 그런 정보 자체가 코인 시장의 큰 버팀목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 어떤 스테이블 코인 관련 행정명령으로 코인 시장이 굉장히 많이 무너져 내려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주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 유동성의 그 신호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신호가 약해지는 부분으로 지금 현재 저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코인 시장을 핵심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 기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코인 시장은 펀더멘탈이 있는 게 아니라 유동성과 센티라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그 센티가 가격에 플러스 값으로 들어가 있었던 것이고 그 들어가 있던 것들이 원하는 만큼 나타나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기대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 그 부분이 가격에 마이너스를 주는 상태인데 문제는 이런 마이너스가 줬을 때 가격이 움직이면 이 이슈가 충분히 반영돼 있어라고 판단하려면 그런 판단은 펀더멘털이 있는 세상, 주식을 투자할 때 이런 데는 그런 계산할 수 있는 PBR이나 ROE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그게 반영이 돼 있는지 어떻게 계산해요? 그 기술적 지표로만 늘 하시잖아요. 우리 감독님처럼. 그 기술적 분석하는 분들이 뭐 이렇게 선 그려가지고 하셔야지. 근데 논리는 보이는 건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은 논리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논리라는 관점에서의 개선 부분이 나타나지를 않아서 향후에 만약에 추가적으로 10% 20%더 코인 가격이 하락한다 하더라도 놀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이야기를 아까 또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제 곧 전쟁이 끝날 것이라는 이야기에 굉장히 많은 주가들이 호재를 달리고 있는 주가들이 있습니다. 네. 그에 대한 어떤 영향력 그리고 영향들 그리고 글로벌적인 어떤 세계의 동향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으며 진행되고 있을까요? 작년 말만 해도 그 유로랑 달러의 환율이 1대1까지 간다라는 그 달러가 더 강해지는 부분이 컨센서스였어요.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전후에서는 달러 숏 포지션을 갖고 있었죠.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 이슈가 생기면서 유럽이 자체적으로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유로가 되려 강세가 돼가고 있는 상황이 지금입니다. 저는 이 추세가 좀 더 지속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유럽은 기존의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는 미국은 전 세계의 소비자고 중국은 전 세계의 공장이고 유럽은 전 세계의 박물관이다, 민속촌이다 라는 것이 기존 한 10년 동안의 평가였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시되던 지역이죠. 근데 이번 지금 상황을 겪으면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여러 가지 상황을 겪으면서 이래선 안 되겠다라는 자성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 자성을 느끼기 시작하면 유럽이라는 나라가 약한 지역이 아니잖아요. 이 전체 서구 문명을 만든 지역이잖아요. 그들이 각성한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 각성을 하면서 중간에서 미국과 중국의 양쪽의 영향력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까지 된다라고 하면 이건 얘기가 매우 달라집니다. 그 가능성이 전혀 안 보이다가 그 가능성을 한 1, 2%였다가 지금은 한 10% 정도 올라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로화의 강세는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 포트폴리오 우리 전후에서 다 보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지역 분산을 제일 많이 해놓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일 테니까 그거를 동의한다라는 건 알고 계실 것이고 그게 이제 유럽까지 간다라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동의한다라고 이해하실 것이고 근데 독일 주가가 계속 올라서 저도 그게 좀 저한테 미스테리였는데 GDP 대비해서 그 나라 시가총액을 계산하는 게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버핏 지수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저는 그 유용성이 옛날보다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미국 주식을 평가할 때는 그거 안 봅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전 세계가 기존보다 탈세계화 되는 것이 강해진다라고 하면 연결에 대한 밖에 있는 것의 중요성이 전부 다 줄어든다라고 하면 각국별 GDP라는 것은 전부 다 의미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 버핏 지수라는 것을 국채 비교를 할 때는 전부 다 효용성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버핏 지수로 평가하면 독일 지수가 매우 낮은 쪽에 들어가요. 그럼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있는 상태에서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은 기존에 기대치가 없던 부분이 뭔가 기대가 생겼다는 부분은 센티멘트에서 뭔가 개선되는 부분이 나타나는 두 개가 섞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비중을 해볼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 점에서 최근에 움직이는 그 흐름에 지속성이 좀 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렇게 복잡계 관점에서 보면 이런 어떤 지금 트럼프의 전반적인 다양한 선언들과 발언들 이런 것들이 시장 내 다양한 상호작용에서 어떤 변수가 더 추가될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복잡계 관점에서 보면 지금 사람들이 의지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세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부분에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유럽은 의지가 없었어요. 자생적인 의지가 없이 완전히 다 축 처져 있는 사회였어요. 근데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과정, 유럽과 미국의 분쟁, 우크라이나의 전쟁, 러시아의 다시 위협, 중국의, 게다가 또 중국은 지금 작년에선 완전히 언인베스터블 마켓이라는 얘기를 듣다가 작년 가을부터 뭔가 달라지는 부분들을 자생적으로 나타나는 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들에 중국은 뭔가 스스로 하네? 이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은 계속 우리를 친구가 아닌 거야? 등등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자생적으로 자각을 하게 만든 부분이 의지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러한 사람들의 이것은 집단의 의지라는 부분이 세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 이게 바로 심리적인 부분이고 집단 심리라는 부분이죠. 그 집단 심리의 개선에 의해 나타나는 경제적인, 정치적인 상황들, 이러한 부분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이 복잡계라는 관점에서 제가 지금 최근에 쓰고 있는 로직이죠.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힘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댓글들 보면 아시잖아요. 맞습니다. 요즘 정말로 동의하지 않고 있었는데 동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 복잡계 몇 년 동안 얘기하시는 거 아는데 정말 요즘 복잡합니다. 이런 댓글이 최근에 계속 빈도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빈도가 높아지는 이유가 그걸 이제 정말로 체감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체화를 해야 된다. 근데 체화를 하는 과정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든 기존의 방식으로 안 되니까 진짜로 찾으려고 하는 행동들이 우리한테 컨택으로서 나타나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앞으로도 이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이 방향으로 가는 거죠. 구조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불확실성이 도래하는 이런 어떤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 환경 속에서 네. 어떻게 하면 이제 투자가들이 자신의 어떤 그런 불안한 심리들을 지켜낼 수 있고 멘탈을 지킬 수 있는지 목차를 혹시 뭐 리스트가 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불확실이라는 게 일회성인지 지속적인 요인인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점점 오토의 생각에 동의를 하시는 분들이 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댓글에서도 이젠 정말 세상 복잡해졌다라는 부분, 인정하기 싫었지만 인정 안 할 수가 없다라는 댓글도 계속 많이 빈도가 높아지는 것도 그 부분을 나타내는 현상일 텐데, 그러면 이 현상이 일회적이지 않고 지속한다라고 하면 지속하는 상황에 대한 대응은 근본적이어야 되겠죠. 그럼 이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차이가 뭐냐면, 기존의 방식이 제가 단순계와 복잡계라고 얘기하는데 더 익숙하신 표현으로 하면 사이클 경제냐 사이클 경제가 아니냐라는 부분으로 얘기할 수 있으면, 기존의 부분은 이 사이클 경제라는 부분이 작동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작동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 왜 그러냐면 세상의 주가의 움직임이 한 이 정도로 움직였던 거예요. 주로 형태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형태에서 나 이 정도에서 충분히 수익을 내면 돼. 이 정도에서 잘 작동하고 여기서는 뭐 잘 오작동해도 내가 이걸로 돈 벌어 사는데 문제 없어 라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설명드린 대로 이게 안 먹힌다는 거예요. 가정 자체가 시작이에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떤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채널을 보시면서 사람들이 많이 뭘 하냐면, 이 상태에서 이게 다 작동을 안 하니까 어떻게 뭔가 이렇게 새로운 부분을 추가해서 내가 이거를 계속 예전처럼 만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시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복잡계 구조로 바뀌었다는 것은 지금 이 여러분들이 붙여놓은 이 정도의 생각으로가 아니라 사실 움직임은 이거보다 훨씬 이런 크기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겨우 요만큼 제대로 커버하고 있으면은 이게 커버 안 되는 부분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접근 방법이 아니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이클 경제라는 것이 틀린 게 아니라 일정 부분의 범위가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존의 사이클 경제가 똑같이 지금 아까랑 똑같다고 해보시죠. 이 사이클 경제가 이게 단순계를 바탕으로 만든 과학적 이해 방식이.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잡계는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의 폭이 더 많이 필요해요. 그러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 세상의 변화가 이렇게 큰 것을 기존에는 이만큼밖에 커버가 안 되다가 이제는 뭔가 이만큼 커버가 되는 상황이 되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아까처럼 얘를 일정 부분 수정하는 게 아니라 아예 전체의 생각의 구조 자체를 얘를 복잡계를 하고 이전에 쓰던 방식도 쓰면서 나머지를 채워가고 하는 근본적인 변화, 이 전체 툴 자체가 이 큰 모양의 박스가 바뀌어야 되는, 이걸 억셉트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다 자꾸 뭔가를 붙이려고 몇 개 붙이고 이런 식으로 얘를 계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원적이라는 말은 구조라는 거예요.
이 구조의 변화, 이 구조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근본적인 틀이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바꿔야 되면, 이 필요성을 인지하시고 바꾸면, 그럼 나는 뭔가 전에 내가 쓸 수 있는 것도 못 쓰는 상황, 안 쓰는 상황이 된 거 아니야? 라는 뭔가 약점에 노출된 것 같은 불안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불안을 처음에 이겨내면서, 이 불안을 이겨내면서 성장하는 부분을 새롭게 만들면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력이 생기고 바뀐 실력을 통해서 이것을 계속 경험하면서 체화를 하면 그 체화된 것이 작동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멘탈이 강해집니다. 왜냐? 전에는 내가 옛날에 갖고 있던 방식으로 작동이 안 돼서 계속 힘들었는데 정말로 완전히 그냥 다 세상에 까발리듯이 한번 나오고 나서 정말로 다 근원적인 부분을 시작하고 나니까 이게 되네? 라는 것을 조금씩 경험하게 되면 그게 실력과 멘탈이 동시에 생기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방법적인 게 있을까요? 방법적인 것은 지금 말씀드렸던 이 복잡계라는 단어는 경제 용어가 아니라 과학이에요. 지금은 과학이 세상의 근본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학에 대한 공부를 이 과학을 해가지고 무슨 딜램, 라인이 어떻게 미세야 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과학이라는 세상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론의 방식, 그 근간에 대한 구조를 익혀야 돼요.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하게 하나 예를 들면 세상은 선형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전엔 선형이 아니라 비선형이더라 라는 부분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바로 단순계에서 복잡계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왜 세상이 선형적이지 않고 비선형적인 게 훨씬 더 구조지? 그 구조에 대해서 확장돼 버리면 하다 보면 프랙탈 구조라는 게 나오는데 그건 뭐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쌓은 상태의 이해를 만들게 되면 그 위에다가 투자의 수단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리고 지금도 많이 알고 있잖아요. 최근에 우리가 팔런티어 주가가 선형적으로 움직였습니까? 쉬면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오토가 늘 옵션적인 시장이 됐다고 늘 말씀드리는 게 옵션은 선형성이 아니라 점프를 하잖아요. 이게 바로 제가 비유해서 표현하기를 기존의 물리학이 아니라 양자 물리학에서는 퀀텀 점프가 발생한다는 그 부분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데 그런 식으로 기본 구조가 바뀐 부분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 양자 물리학의 조건과 근본 움직임이 뭔가, 그 부분이 어떻게 돈의 움직임에는 영향을 주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근본적인 부분이죠. 어렵긴 해요. 아니 근데 세상이 예전에 이만했다가 세상이 지금 이만해졌다라는 것에 동의하시잖아요. 그러면 요만한 세상에 있다가 이만한 세상이 되는데 이게 쉬워졌겠어요? 인류는 발전할수록 세상이 쉬워지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다니다가 중학교 가면 쉬워집니까? 고등학교 가면, 대학교 가면, 대학원 가면, 박사 후는, 직장에 가면, 부모가 되면. 지금 부모시잖아요. 애 한 명 있을 때랑 애 2명 있을 때랑 3명 있을 때랑 언제가 더 힘들어요? 3명이다. 마찬가지잖아요. 더 복잡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라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나갔다. 이게 양자물리학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몇백 년 된 우리의 속담이잖아요. 격언이잖아요. 이미 그 구조가 다 있었던 걸 우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쓰는 격언들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도 복잡계와 단순계라는 구조가 있었는데 인간의 삶에 그 영향을 주는 강도가 단순계 이만큼 복잡계 이만큼이었던 것처럼 생각됐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점점 얘가 줄어든 게 아니라 이게 점점 커지면서 얘는 가만히 있는데 이만해진 거예요. 이게 지금 바로 지금 설명드리는 구조라고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교육생님? 네, 이해됐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한번 요약 정리해볼게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기존 가정이 틀렸다라고 하면 기존 가정 자체를 버려라. 버릴 것은 단순계를 버리라는 게 아니라 단순계가 기본이다라는 걸 버려야 됩니다. 단순계는 여전히 사용됩니다. 단순계가 복잡계 구조의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단순계면 다 된다라는 그걸 버리라고 말씀드리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 복잡계 구조에 맞춰서 복잡계를 이해하고 이것이 금융시장과 돈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만들어라. 거기엔 오투의 의견이나 분석 방식이
그리고 많은 다른 사람들을 AI나 많은 걸 쳐보면 나오잖아요. AI나 거기에 복잡하게 금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식이나 책, 영상 이런 것들 한번 쳐보십시오.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쳐보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익혔다면 실행을 해보시라. 그 실행을 하는 경험을 통해서 그 경험을 해보면서 자신의 실력이 검증이 되고 검증이 되면 자신의 멘탈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실력과 멘탈이 같은 방향으로 좋아지는 궤적을 타게 되면 여러분들은 더 적절한 방법을 계속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정말 리얼하게 라이브로 주제와 내용과 질문과 진행해 봤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약간 좀 어색어색한 부분들도 있지만 진짜의 생각 그리고 복잡계라는 구조 자체가 기존에 뭔가 예측했던 부분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순간에 반응해야 되는 부분들이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복잡계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대본을 보지 않고 하는 방식을 하자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채널이 진행되는 방식이 말은 복잡계를 얘기하겠다라고 하면서 진행하는 방식이 복잡계가 아니면 그건 또 매치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의 진행이 우리 교육생 PD님이 실력이 올라가는 만큼 그만큼 여러분들이 더 많은 것을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PD님께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 네, 오늘의 전략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투님은 도널드 트럼프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저는 누구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습니다. 저는 누구나 다 사랑합니다. 이 트럼프라는 캐릭터도 우리 교육생 PD님도 우리 가족들도 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남녀 간의 사랑할 나이는 이제 지났잖아요. 저는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다 사랑하는데 인간으로 사랑하지만 엄한 짓 할 때는 뭐라 해야 되고 그 행동에 대해서 내가 결이 맞으면 같이 해야 될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는데 지금은 뭐 트럼프 스스로 주장하는 대로 자기 이제 얼마 안 됐다 트랜지토리 피리어드다라고 뭐 지금 인터뷰에서도 얘기하던데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한 2-3개월 동안 지나가는 상황들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아직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좋은 답변인 것 같습니다. 네.